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국회 측 신청으로 채택된 3명의 증인이 심판정에 잇따라 출석합니다. 2시 30분에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4시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5시 30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증인 1명당 90분간 신문하는데 국회 측이 먼저 주신문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도 증인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는 증인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해온 증인들과 윤 대통령 사이 가림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의장 측과 피청구인인 최대행 측에 각각 성명 명령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한쟁의 신청을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청구인 측 의견과 증인 진술서 등의 피청구인 측 증거를 오는 6일까지 각각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으로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31명으로 이 가운데 채택된 증인은 7명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미국 신정부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민생대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도 결론을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각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무역 전쟁의 예고편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위기의식을 함께하고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이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민생의 시급함을 고려해 이번 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게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딥페이크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이야기하며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지난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 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4.5%,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1.7%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주 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 등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랭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236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 장기 체류하던 인원이 입국하면서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올해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정망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